네, 양시장 기관의 매도세가 약간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실로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던 쪽인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런 연속성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될지 좀 추가적인 체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파월이 속도 조절론을 좀 얘기를 했었죠. 일단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를 내릴 것도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들이 오고 있는데 바이든이라던가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을 뿐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도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고용시장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후의 보루로 믿고 있는 고용시장마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약간은 메타에서 비둘기 사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반기를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얘기들도 벌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요. 많이 우려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망가졌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좀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나스닥 쪽의 지수를 약간은 더 다우 지수라던가 이런 쪽보다 급하게 상승시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코스닥도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들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광고 시장은 여전히 좀 침체가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광고용 톡비즈, 매출액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던 부분들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의 성장률도 좀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게임 쪽에서도 좀 출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한 5종 정도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면서 실적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실적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인건비와 어떤 판관비의 통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빌리티 쪽이 또 매각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골목 상권을 많이 침해를 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슈들이 좀 됐었죠. 어떤 임원이나 주요 경영진들의 고점에서의 먹튀 논란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전 계열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구글의 앱 정책과도 약간 부딪히면서 대립하면서 매각으로 결국은 결정이 돼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좀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무려 그 플랫폼 안에 3,100만 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장, 국내에서 택시 중개 호출 서비스를 80% 이상 점유하면서 막강한 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업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 주가 자체에는 조금 어떤 물적 분할이라던가 이런 악몽들이 살아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빌리티 시작을 좀 사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과연 새롭게 태어난 카카오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들려오고 있어요. 사업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면 재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 우려 해소가 이런 메카오가 움직이기에는 가장 먼저 선결적인 조건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세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조금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광고라던가 이커머스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침체로 들어왔고요. 일단 쇼핑 쪽도 네이버 쪽에 보게 되면은 뭐 특정 카테고리에 좀 집중해서 버티컬 서비스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부문이 그나마 좀 견조하게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웹툰이나 이런 쪽들 대비해서는 초기 리뉴얼 효과는 다 없어졌다고 봐요. 1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오히려 더 크게 네이버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700만 명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웹툰 쪽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사의 이제 서치 플랫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성숙기에 이미 진입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커머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성숙기로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발적인 캐시카우라던가 신사업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었던 외국인과 기반의 강한 매수가 연속성 있게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주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 성장주 어떻게 봐야 될까?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후장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장을 이겨볼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은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설치가 풍력 대비해서는 태양광이 쉽습니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위주로 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쪽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을 이제 중국 쪽에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는 OCI 이런 쪽의 주가는 상당히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바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가격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수요가 워낙에 견고하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에서는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아직도 전에 비해서는 높은 레벨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모듈 제조업체들은 확실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폴리실리콘이라는 원가 자체가 큰 폭으로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중국의 규제가 라고 했을 때에는 원가 부분을 상당히 부담을 덜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듈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분기에 나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내 태양광 설치량은 낮게 회복을 해나갈 전망이고요. 유럽 또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겪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노드스트림 1이라는 LNG 가스관이 열리긴 했지만 평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20에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안보 위기가 그게 지금 유럽은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 안보 위기에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국가에서건 필수 사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리드 페리티 단가들이 예전보다도 빠르게 올라와 버린 화석 연료의 생산 단가와 비교했을 때 맞춰질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단가면에서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도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도 신재생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또 조맨친 의원이 지금 캐스팅 보터였는데 서로 각각 동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장에 좀 영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추진해오던 입법사항이 조금 개정된 상태에서 일단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환경,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 수요의 전환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 분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도 뭐 이미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미국 증시에선 퍼스트 솔라가 호실적을 하면서 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신재생, 이 글로벌 트렌드 잘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